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대학살림 중학교 한문교과서 수업을 진행하는 희남쌤입니다. 오늘의 학습 단어는 제6과 한 글자의 많은 뜻 2차시 학습입니다. 우리 이미 1차시에서 한자는 그 글자 하나가 많은 뜻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글자를 뜻이 많다 그래서 다의어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뜻에 따라 달라지는 한자의 음을 구별할 수 있답니다. 자, 한자는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글자의 경우는 뜻이 달라지면 모두 그 한자의 음도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자에서 뭐를 글자 자자를 따오고 소리의 음자를 따와서 뭐가 차음이 글자의 음이 바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용어를 어디에 맥락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답니다. 우리 어휘는 60% 이상이 한자어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자의 뜻을 정확히 알아서 문맥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뜻에 따라 달라지는 좀 전에 설명한 한자의 구별하기 학습입니다. 자, 1번부터 일단 3번까지만 한번 읽어보시죠.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난이도 교역. 이 역입니다. 글자는 똑같은데 음이 다르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경신, 갱신. 둘 다 똑같네요. 이건 당연히 똑같으니까 신 읽은 건 이상할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앞에 글자 같은데 경이라고 읽었고 뒤에는 갱이라고 읽었습니다. 세 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강등, 항복. 자, 글자 같은데 이놈은 강이라고 읽고 얘는 항이라고 읽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글자 난이도 교역 보겠습니다. 난이도 할 때 난이란 말은 어려울 난, 쉬울 이입니다. 도는 정도도자입니다. 그러면 어렵고 쉬운 정도, 시험 문제의 난이도를 할 때 어려웠는지 쉬웠는지 그 정도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난이도라고 풀이합니다. 오른쪽은 교역이라고 풀립니다. 교역. 자, 교역이라고 할 때는 교는 주고받을 교자죠. 역자는 절대 바꿀 역자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를 할 때 이자는 쉬울 이자로 쓰이면 이라고 읽고 바꿀 역자로 쓰이면 역이라고 읽는다. 그래서 난이도 교역. 쉽다 일 때는 이로 읽고 어렵다 일 때, 바꾸다 일 때는 역이라고 읽습니다. 단어 자체로 익혀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글자는 경신, 갱신. 글자도 똑같습니다. 자, 풀이라면 경으로 읽을 때는 이때 경으로 읽을 때는 무슨 의미가 되냐면 이때는 고치다의 뜻이 됩니다. 고치다. 경신이라는 말은 새롭게 고쳤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고쳤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m 달리기를 13초에 뛰었는데 오늘 다시 뛰어서 12초로 뛰었다. 그러면 새롭게 바꾼 거죠. 그것이 바로 뭐다? 경신이다. 그래서 우리 기록을 경신했어 라고 말할 때 바꾸다 할 때는 고치다 할 때는 경이라고 있습니다. 바꾸다, 고치다 할 때는 경. 자, 갱신이라고 할 때는 갱자는 다시란 뜻입니다. 다시 하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한 겁니다. 갱신은 다시 새롭게 했어요. 예를 들면 자, 면허증을 갱신했다. 그러면 면허증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 면허증이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면허증을 낡았어요. 아니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똑같은 면허증을 다시 새롭게 했습니다. 새 것으로 했습니다. 다시 새 것으로 하다. 이런 뜻이죠. 그럴 땐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갱이라고 읽으면 다시란 뜻이고 갱이라고 읽었을 땐 다시라는 의미고
경이라고 읽었을 때는 뭐가 된다? 고치다 이 뜻이 된다. 이때는 고치다 이 뜻이 된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강등 항복인데 강자는 강이라고 읽을 때는 당연히 내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 오는 양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지리 시간에 서희 시간에 배우나요? 강수량 이렇게 부르죠. 내릴 양 물수. 그래서 강수량. 또 비가 내리면 강우량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비유자에다가 강등입니다. 등자는 등급 등자입니다. 그래서 강등하면 등급이 내려가다, 등급이 낮아지다라는 뜻입니다. 등자는 등급 등. 항이라고 할 때는 항복하다 이 뜻입니다. 항복하다. 그래서 뒤에 복자가 엎드릴 복자입니다. 그래서 항복 이때는 내리다가 아니라 뭐다? 항복하다 라는 의미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복자 엎드릴 복, 항자도 뭡니까? 굴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4번부터 6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시죠. 복습. 여기는 부활 읽습니다.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 같은 글자인데 뜻에 따라 뭐가 글자의 음이 달라지는 한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가설 유세. 자, 이건 설이라고 읽었고 이건 세라고 읽었습니다. 가설 유세. 그 다음 보시죠. 인력거 승용차라고 읽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보도록 하죠. 복습입니다. 복습일 때 습자는 익힐 습자입니다. 익힐 습. 활자는 살 활자입니다. 뭐 할 때? 생활마다 할 때. 우리 활명수 할 때 사로 활자입니다. 자, 그럼 복습이라고 하는 것은 복습은 뭡니까? 반복해서 익히는 거죠. 그래서 복자는 반복하다 이 뜻입니다. 반복하여 익히다 이런 뜻입니다. 부활이라고 할 때는 다시 붙잡니다. 다시 태어나다, 다시 살아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부활하면 다시 살아나는 거죠. 다시 살아나다 이런 뜻입니다. 복습은 반복하여 익히다. 그 다음에 가설할 때 가설은 임시가짜입니다. 임시가짜예요. 거짓가, 임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연예인들의 이름은 대체로 자기의 본명이 아니고 뭡니까? 가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가명. 우리 예명이라고 하는 예술인들이 쓰는 예술할 때 예명이라고 하는 전부 다 원래 이름이 아닌 가명입니다. 가명. 그래서 이때 가장 빌릴가 임시가짜입니다. 그래서 가설하면 임시의 학설, 임시로 세운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가설을 우리 실험할 때 가설을 세우고 그 실험을 통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증명하죠. 그럴 때 쓰는 말 가설입니다. 자, 유자는 돌아다닐 유자입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닐 유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한자에서 뭐가 이 글자가 들어가면 이 글자는 뭡니까? 일본 애들이 말하는 책받침이 아니라 뭐다? 갈착이라고 읽는다. 갈착. 책받침이라고 읽지 않고 뭐라고 읽는다? 갈착이라고 읽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놈은 갈착자입니다. 가다. 이 글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뭐와? 가다라는 의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세자는 달랠 세자입니다. 달랠 세자.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내 편을 들 수 있도록 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꼬시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나? 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 유세한다 할 때 세자. 이 글자는 일반적으로 설이라고 있지만 유세라고 할 때는 이때는 달랠 세자로 뭐라고 한다? 세라고 읽는다. 달래다, 꼬시다 이럴 때는 세라고 읽는다. 선거 유세. 제일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6번은 우리 뭐라고 있습니까? 인력거. 이때는 거라고 있고 승용차, 차라고 있습니다. 인력은 사람의 힘이죠. 사람의 힘으로 끄는 경우에는
술의 거라 그래서 거라고 읽고 승용찬 탈승자에다가 용 내가 용 쓰는 거죠. 타서 내가 용도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타는데 쓰는 거죠. 내가 타는데 쓰는 차.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야? 기계적인 힘으로 움직일 때 일반적으로 뭐로 읽는다? 차로 읽는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력 차라고 읽지 않고 인력 거라고 읽고 승용 거라고 읽지 않고 승용 차라고 읽습니다. 똑같은 글자지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리, 깊이. 여기 점이 하나 빠졌네요. 거리, 깊이, 부피, 한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도량형에 관련된 한자를 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들이죠. 자, 심리도 못 가서 발병한다 할 때 심리라는 말 리죠, 리.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삼척동자 철부지라고 했습니다. 삼척동자 척자 자척자입니다. 세척이 되는 동자 어린아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공양미 300석입니다. 공양미 300석. 자,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리할 때는 저 글자는 우리 마을 리라고 단독 글자로 쓰이는데 앞에 숫자가 오면 마을 리가 아니라 리는 뭐를 나타낸다? 거리의 단위를 나타낸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심리는 몇 킬로? 약 4km. 심리는 4km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심리는 4km죠.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그러면 4km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대체로 시골에서 마을이 부락이 약 한 4km 정도 떨어져서 하나의 부락이 있고 또 한 4km 떨어져 부락이 있고 이렇게 부락과 부락 사이, 마을과 마을 사이의 거리가 4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기억에도 이웃 마을이 한 4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걸로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이 심리를 가면 또 마을이 나타나죠. 마을이 나타나면 또 다른 여인을 만나겠죠. 그래서 너 다른 여인 만나기 전에 나를 버리면 병날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른들에게서 마라톤은 몇 킬로입니까? 마라톤은 42.195km 아닙니까? 그래서 약 그것을 어른들은 뭐라 할까? 100m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은 어른들은 100리 달리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충 보면 40km 접으니까 100리 되죠. 40km 좀 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삼척동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척동자 할 때 척자입니다. 척은 자척자입니다. 그래서 뭐는 한 척은 약 30cm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30.33 30.33 그러는데 다 떼버리고 약 30cm라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거리대판 자 있습니까? 보통 가지고 다니는 자를 보면 약 30cm죠. 자, 30cm 자가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자입니다. 그보다 좀 작은 자 그러면 15cm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3척하면 한 척이 30cm니까 3척하면 3 곱하기 3은 3, 3, 9, 90cm죠. 90cm의 동전 어린아이죠. 다시 말하면 1m가 되지 않는 어린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 어린아이를 뭐라고 하나? 1m도 안 되는 애, 그래서 삼척동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양미 300석. 공양미는 공은 밭실공, 이거는 양자는 봉양할 양자죠. 자, 받쳐서 봉양하는 쌀이죠. 그러면
우리 공양미 300성 하면 누구 떠오르니까 심청이 떠오르죠. 심청이 자기 몸을 바쳐서 부모를 봉양하는 대가로 자기가 인당수에 빠져서 죽는 대가로 쌀 300석을 받았죠. 공양미입니다. 공양미 바쳐서 자신의 노고를 신체를 이런 것을 바쳐서 봉양하는 쌀 공양미고요. 중요한 건 300석입니다. 300은 숫자이고 석이죠. 석이라고 해서는 뭐냐면 1석은 한 가마를 뜻합니다. 자, 한 가마를 뜻하는데요. 한 가마는 보통 얼마가 되냐면 80kg입니다. 아니 80kg이죠. 80kg입니다. 80kg이 한 가마입니다. 그 한 가마를 옛날에 80kg을 뭐라고 했다? 석이라고 했다. 석. 자, 그래서 오늘 배운 한자어는 뭐다? 리다. 리는 보통 심리가 4kg, 2는 0.4kg인데 기본적으로 심리를 중심으로 외운다. 심리 4kg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3척 할 때 척은 1척은 뭐다? 약 30cm이다. 석은 한 가마 80kg이다 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공통으로 들어갈 한자어를 쓰시오 그랬습니다. 자, 읽어봐야겠죠. 일단 인력 뭐네요. 그 다음에 자동이라고 있습니다. 동 무슨 동자입니까 이거? 네, 움직일 동자죠. 자동은 스스로 움직이는 거죠.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계를 틀어놓으면 움직이죠. 그래서 자동, 인력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말 뭐 있습니까? 자동차, 인력이라고 할 때는 뭐라고 했죠? 거라고 있습니다. 자, 인력이라고 할 때는 거라고 있고 자동이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한다? 차로 입니다. 하지만 글자는 거든 차든 이렇게 동일하게 쓴다. 밑줄 친 한자의 의미 같은 것끼리 연결된 것은 그렇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뜻에 따라서 한자의 의미 바뀌는 글자인지 아닌지를 찾아보라는 의미죠. 단어를 읽어서 그 뜻에 따라서 제대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난자와 맞물렸습니다. 어려울 난자죠.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읽어야 되겠습니까? 이라고 읽어야겠죠. 난이, 우리 난이도 할 때 배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이 글자는 주고받을 교자입니다. 자, 교와 맞물려 있으면 주고받으니까 바꾸는 거죠. 이때는 뭐라고 있습니까? 여기라고 읽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 이 글자는 등급 등자입니다. 등급 등. 이건 아래 하자 동사를 쓰면 내려가다는 뜻이죠. 내려갈 하자입니다. 그러면 등급이라고 할 때는 등급이 내려가야겠죠. 내려가다 할 때는 뭐라고 있습니다? 강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내려가다이죠. 당연히 내려가다니까 이 글자도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강이라고 읽어야겠죠. 강등, 하강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라고 있습니까? 익힐 습자와 맞물렸습니다. 그럼 익히다 어떻게 있습니까? 반복해서 익히죠. 복습이라고 있습니다. 살활자와 맞물려요. 살다와 맞물면 어떻게 삽니까? 반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사는 거죠. 다시 살아가 같은 부활이라고 있습니다. 부활. 자, 이쪽 볼까요? 자, 뭐 똑같은 글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앞에 글자 봐야죠. 이 가짜 무슨 가짜입니까? 임시 가짜입니다. 임시로 말하는 것, 다시 말해 임시로 내세운 학설이죠. 그래서 가설이라고 있습니다. 유자가 있는 돌아다닐 유자입니다. 돌아다니면서 말을 해서 내 편으로 끌어들일 때는 뭐라고 읽는다? 유세라고 읽습니다. 자, 5번은 우리 안 배운 한자인데 읽어봅시다. 이 글자는 종이지자입니다. 종이지. 그 다음에 이 글자는 바꿀, 다른 글자는 이 글자는 바꿀
변자입니다. 자, 그러면 종이인데 이 글자는 갱이나 경으로 읽죠. 갱이나 경으로 읽습니다. 경은 고친다는 뜻이고 갱은 다시라는 뜻이죠. 자, 그러므로 종이는 어떻게 다시 쓰는 거죠? 다시 쓰는 종이죠. 갱지라고 읽습니다. 모일 때는 바꾸다니까 바꾸는 건 뭐라고 했죠? 바꿀 때는 고치는 거니까 변경이라고 읽습니다. 자, 6단원 과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 46쪽 진로 맛보기에 보면 한자의 마인드맵 활동이 있습니다. 그 빈칸을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한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과서 48쪽 어휘 더하기의 빈칸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그 빈칸 역시 뭐를? 장자를 활용해서 이 장자가 다양한 의미로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는 이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익혀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 이거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강이라고도 있고 또 뭐라고 있습니까? 항이라고도 있죠. 내려오다 할 때는 강, 항복하다 할 때는 항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씹다 할 때는 이라고 읽고 바꾸다 할 때는 역이라고 읽습니다. 강이나 이의 다양한 뜻과 그 예시를 각각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으로 소리가 날 때의 단어 예시, 항으로 소리 날 때의 예시, 항복과 같은 단어가 있겠죠. 항으로 소리 날 때의 예시를 쓰고 이로 소리 날 때, 역으로 소리 날 때 예시를 각각 한 2개 정도씩 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6단원 한 글자의 많은 뜻 학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